지금 국립현충원에서도 새로운 대통령 내외를 맞기 위한 영접 준비를 지금 마치고 있는 그런 상황 보시고 계십니다. 정성희 위원님, 심천, 마음심의 하늘천을 써서 심천회라는 비밀스러운 조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심천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어떤 조직입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데서 의구심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정책 국민성장 거기에 대해 들어가 있는 교수만 해서 1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일부분의 실체가 오늘 잠깐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 이름하여 심천회인데요. 심천회, 이게 뜻이 뭡니까? 심천회. 지금 얘기한 대로 브레인 조직인데. 마음심의 하늘천, 마음심에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조직이에요. 내 마음에 궁금한 걸 하늘에 묻는다. 뭐 그런 의미군요. 그런데 여기 이제 면면이 보이는데 이 면면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인력 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 교수분들이 많아요. 예. 성경윤 한림대 서약부 교수,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냈고, 또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 지내셨죠. 예. 그다음에 조대엽 고려대 교수, 강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김기정. 그다음에 송지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모여서 자주 공부를 하고 어떤 정책의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왔다. 이게 독특한 게 정성희 의원님, 심천회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가동이 됐느냐 시점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배한 다음 날부터 바로 심천회가 조직이 되고 가동이 됐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플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 만들기 플랜의 출발이라고 하네요. 4년 전부터 정책 과외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절치부심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칼을 품고서 준비를 해왔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실체가 오늘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좀 명확하게 어떤 정책 상황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 의구심이 있었는데 오늘 그 드러난 실체를 보면은 그래도 4년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계속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코치를 받아왔다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났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후보 시절에 정책 과외를 받아왔습니다. 예. 받아와서 우리가 준비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라는 컨셉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 없었어요. 그 이후에 경제 민주화부터 모든 걸 다 뒤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과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실전 투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받았던 과외 공부를 중심으로 좋은 사람을 써서 바로 실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주입을 시켰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작대교의 모습을 상공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옆에 세빛둥둥 섬도 보이고요. 대통령 일행을 태운 차량이 지금 동작대교를 건너고 있는데 윤태훈 시장님, 이제 뭐 대교 건너면 바로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충원의 방명록을 남기실지. 예, 어떤 메시지를 또 남길까 궁금하고. 아마도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저는 역대 대통령 묘역은 안 갈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전임 대통령 묘역은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동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다른 대통령들도 공식 행사 때는 그냥 앞에 이제 현충탑에만 헌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 전임 대통령 묘역들을 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더 관심사는 이제 방명록에 대한 문구일 수 있는 거겠죠.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처음 쓰는 글인 거잖아요. 그렇죠. 글이자 서명이니까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충원에 도착을 해서 방명록에 대통령으로서 쓰는 그 글, 어떤 내용을 쓸지 박성준 전 대변인 당연히 고민했겠죠? 어젯밤에도 수없이 고민했을 테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본인이 던져놨던 얘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국민 통합이라는 얘기도 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이미 다 내놨어요. 근데 왜 대통령이나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은 일이 생기면은 본인 선택 때문에 현충원을 가장 먼저 갈까요? 예. 가장 먼저 가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목숨 던져 이 나라 지켜주신 선열 여러분들, 저 또한 제 목숨 던지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민 편안하게 네. 모시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담지 않겠어요. 예. 정말로 잘 되실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좀 같이 모으는 단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라건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현충원 방민록을 쓴다면 뭐 나름의 글을 생각했겠지만 분열과 저주의 정치를 좀 끝내고 내가 다 포용을 해서 하나로 이끌고 가겠다. 하나된 대통령으로 한번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를 이끌고 가겠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한번 기대가 되네요. 예, 그렇게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은 대통령은 그런 의지를 이제 밝히시는 거고 목숨 던지겠다는 각오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분들이 그 마음에 같이 해주는 것이 지금 남겨진 숙제입니다. 네. 아까 우리 인사 얘기했는데 한마디만 제가 좀 드리고 갈게요. 오바마 대통령 지금 열광받잖아요. 예. 게임에서도 열광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소통했다, 화합했다, 통합했다 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요. 첫 번째 인사 때 전임 조지 더블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안고 갔어요. 유임시켰어요.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레이 라우트라고 하는 교통부 장관을 또 공화당 쪽에서 그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이번 공화당 쪽에서 택해서 우리식의 연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2기 때도 척 헤이글이라고 하는 공화당 옛날 상원의원 출신을 국무장관으로 같이 안고 갔거든요. 이런 모습들의 인사가 나타나는 것이 국민들이 좀 기다리는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국립현충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분수광장을 이제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묻혀 있는 묘소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도 방명록을 쓸 것 같아요. 지금 동선대로라면. 네, 그렇죠. 방명록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명록에 쓸 메시지는 어제 뭐 이미 가다듬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갔을 것 같고요. 방명록을 쓰고 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시간상으로도 봐도 10시 50분쯤에는 국회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시 50분에는 국회에 도착해야 네, 한다. 국회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제가 근데 대통령 동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통령 일정은 다 이제 시간상을 좀 지켜서 엠바고가 걸리기 때문에 네. 현충원에서 그 방명록을 작성하고 현충탑에 참배를 한 이후에는 곧바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오늘 하루 되게 빡빡한 일정이라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